여기는 밤의 서사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가장 아래, 지도에도 인간의 목소리에도 남지 않는 마리아나 해구의 비명 음파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누군가는 자연음이라 말했지만 누군가는 사람이 먼저 울었다고 남겼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용히 들어주세요. 바다는 늘 잔잔했다. 그러나 그날만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 아래 어둠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다. 제일 먼저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부산 기장해양센터에서 근무하던 이도영 연구원이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새벽 조조 근무를 하며 전날 밤의 심해 음파 데이터를 천천히 훑고 있었다. 어느 지점에서부터 그래프가 미세하게 뒤틀려 있었다. 위아래 진폭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손으로 곡선을 잡아 끌어 느린 것 같은 형태였다. 그는 처음엔 장비 오류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래프에는 사람 목소리에서만 나타나는 짧은 숨들이 마시는 간격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도영은 그때 알지 못했다. 이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를 밤마다 깨우게 될 첫 신호라는 것을. 그 현상은 일주일 동안 반복되었다. 그리고 매번 해저 1만 미터 아래에서 올라오는 음파는 절대 들릴 수 없는 속도로 기록되었다. 도영은 동료에게 몇 번이고 말했다. 이거 바닷속에서 뭔가 올려다보는 느낌이지 않아요? 그러나 동료는 늘 웃으며 넘겼다. 심해가 사람을 본다고. 너 너무 몰입한 거 아냐? 그 말에 도영은 입을 다물었지만 듣고 있던 또 다른 연구원이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들었어. 내가 말한 그 소리. 그녀는 전날 야간 근무에서 바람도 없는 연구실 안에서 누군가 숨 들이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녀가 뒤를 돌아봤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그 소리는 사람 숨보다 더 천천히 너무 깊게 들렸다는 것이다. 물속에서 나는 소리처럼. 며칠 뒤 또 다른 이상이 생겼다. 해양청에서 내려온 이메일 하나였다. 평소와 달리 제목이 단 한 줄이었다. 마리아나 해구 120km권 비정상 신호 재발. 첨부 파일은 없었다. 설명도 없었고 해석도 없었다. 다만 메일에 보낸 시간만 유독 눈에 띄었다. 새벽 3시 11분. 도영은 그 시간대의 자연음이 대부분 생명체의 정지 시간대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자연이 멈추면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것도. 그날 저녁 그는 연구실에서 혼자 남아 데이터를 다시 살폈다. 새로운 신호가 있었다. 진폭은 아주 약했지만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마치 아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숨이 터지기 직전의 긴 비명 같은 파동. 그는 헤드폰의 음량을 더 올렸다. 그러는 순간 파형의 끝에서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들렸다. 거기. 도영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 음성은 기계 잡음이 아니었다. 사람이 발성할 때 만들어지는 성대 떨림의 미세한 공명이 분명히 있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물속에서 울린다는 점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연구동 남쪽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야, 이거 좀 와봐. 이거 장난이지? 누군가 프린트해둔 음파 그래프가 복도 길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그래프는 심해 음파가 아니라 사람이 허공에서 비명을 지를 때의 패턴과 거의 일치했다. 도영은 종이를 손으로 훑으며 말했다. 이건 물속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그래프 맨 마지막 부분. 일정한 파장이 끊기고 그 뒤에 똑같은 문양이 2번 겹쳐서 찍혀 있었다. 중복된 데이터?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두 파형은 0.14초 차이로 완벽히 동일한 비명을 만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비명을 한 번 내고 그 비명을 따라 내는 듯한 형태였다. 자기 울음소리를 모방하듯이. 도영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과학자다. 귀신 같은 건 없다. 그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연구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꺼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목 뒤로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이 계속 들렸다. 손으로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바닥에도 물자국은 없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지 않았다. 그럼에도 누군가 바로 뒤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물속에서 숨을 참고 서 있는 것 같은 기운이 이어졌다. 그때 연구실 스피커 한쪽에서 갑자기 음파가 재생됐다. 켜진 적 없는 장비였다. 칙, 아, 아. 그리고 마지막에 또렷하게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너 들리지? 그날 밤은 이상하게 길었다. 도영은 집에 돌아가도 서늘한 감이 떨어지지 않았다.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물이 새지도 않았는데 천장에 작은 물방울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 물방울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흔들어도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닥엔 아주 작은 원이 생겼다. 손톱만 한 크기. 그 원은 물 위에 난 파문처럼 보였다. 하지만 욕실 바닥은 말라 있었다. 물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파문은 계속 흔들렸다. 마치 아래에서 올라온 무언가가 바닥을 밀어 올리는 것처럼. 도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파문이 멈추고 욕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천장의 그 물방울이 갑자기 아래로 긴 형태로 늘어졌다. 마치 누군가 천장 위에서 그 물방울을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도영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 2시 58분 연구소에서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야간 근무 중이던 후배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선배, 지금 장비가. 누가 비명을.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울리는 전체음. 아. 그러다 끊겼다. 도영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다. 연구소로 달려가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 전체 불빛이 아주 잠깐 떨렸다. 그리고 현관문 틈 바깥 어둠에서 누군가 거꾸로 속삭이듯 들렸다. 올라오지 마. 도영은 그때는 몰랐다. 이 모든 전조가 마리아나 해구의 비명이 한국까지 들려온 이유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명은 단 한 번도 사람을 향해 울린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늘 아래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반응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연구소에 도착한 건 새벽 3시 22분이었다. 본관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없는데도 유리 벽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영은 출입문 카드를 찍었다. 철컥 문이 열리며 안쪽에서 찬 공기가 새어나왔다. 그 차가움은 냉기가 아니라 물속 깊은 곳의 공기처럼 눅눅하고 무거웠다. 복도 끝에 야간 근무자 서너 명이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 말이 없었다. 그저 벽에 설치된 스피커 쪽을 겁에 질린 눈동자로 보고 있었다. 스피커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반복되고 있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낮지도 높지도 않은 숨. 그러다가 숨소리가 멈추자 복도 전체가 동시에 조용해졌다. 한 연구원이 중얼거렸다. 방금 들었죠? 숨이 2개였어요. 도영은 야간 근무자들을 지나 음향 분석실 문을 밀었다. 문을 여는 순간 실내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 숨을 들이마시는 즉시 마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귀가 답답해졌다. 중앙 콘솔 앞 의자엔
후배 서윤기 연구원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다. 전화를 걸었던 그 후배. 바닥엔 물 한 방울도 없었는데 휴대폰 주변만 희미하게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가 손에 물을 묻힌 채 잡았던 것처럼. 그리고 모니터에는 도영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파형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비명도 아닌, 온전한 말도 아닌, 심해에서만 울릴 수 있는 늘어진 음악. 그 파형은 계속 반복됐지만 정작 재생 버튼은 꺼져 있었다. 재생이 꺼져 있는데 파형이 반복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도영은 급히 장비를 껐다. 전원이 모두 내려가고 불빛도 사라졌다. 그런데 스피커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작게, 너무 작게 전원이 꺼진 장비에서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살아있어. 도영은 손에서 소름이 돋았다. 볼륨은 0이었다. 전원은 내려간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 말은 물속에서 올라온 숨소리처럼 서늘하게 이어졌다. 살아있어. 아래에 아직. 문제는 그 뒤였다. 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따라 말할 수 없는 속도였다. 그리고 마지막엔 올라오지 마. 그 속삭임이 연구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순간 연구실 유리창이 철컥하고 울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도 그림자도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유리창 표면이 물결처럼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다처럼. 심해 카메라가 파도에 흔들릴 때의 미세한 떨림. 그 흔들림이 지상 3층의 유리창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한 연구원이 중얼거렸다. 창문 아래에 그거 보이죠? 도영도 봤다. 창문 아래쪽 검은 바닥에 손가락 길이만 한 물방울 3개가 줄지어 있었다. 그 물방울은 천천히 움직였다. 중력과 상관없이 바닥에서 위로. 그리고 물방울이 창문 가까이 다가가자 실내 온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 도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바다에서 온 게 아니다. 바다 아래에서 위를 향해 움직이던 그 무언가가 올라온 것이다. 도영은 본능적으로 연구실에서 뛰쳐나갔다. 그러나 복도 역시 정상적이지 않았다. 천장 조명이 촛불 흔들리듯 불안하게 떨렸고 바닥은 마치 물 위에 얇게 부유하는 듯한 질감이 느껴졌다. 발을 옮길 때마다 물에 젖은 듯한 철벅 소리가 났다. 하지만 바닥은 말라 있었다.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 소리는 도영의 발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서 먼저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미세한 비명 같은 파동이 도영의 귀를 스쳤다. 그건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다. 어떤 존재가 지금도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눌려있던 소리가 지상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도영은 알았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복도를 빠져나온 도영은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도 않고 계단으로 향했다. 급히 내려가려던 순간 1층에서 툭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무거운 물체가 떨어진 소리도 사람이 걷는 소리도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물속에서 무엇이 바닥을 친 소리였다. 조용하지만 뚜렷한 고막을 눌러오는 둔탁한 진동. 도영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아래층을 내려다봤다. 계단 아래 어둠 속 한쪽 벽면에 물방울 하나가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어가는 것처럼. 물방울은 바닥을 따라 원을 만들더니 거기서 멈춰
조용히 떨렸다. 도영은 그 물방울이 그저 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그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무언가였다. 도영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로비는 이상하게 밝았다. 조명은 평소 밝기와 같았지만 빛의 온도가 달랐다. 평소 따뜻한 색이던 조명이 그날은 심해의 냉색처럼 푸르게 보였다. 빛이 아니라 물속 조도에 가까웠다. 로비 한가운데 청소용 카트가 엎어져 있었다. 그리고 카트 옆에 작은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바닥을 끌리며 지나간 듯한 자국. 하지만 그 자국은 실제로 젖어 있지 않았다. 그저 빛이 다르게 반사될 뿐이었다. 도영은 몸을 낮추어 바닥에 손을 댔다. 마른 표면. 그런데 손가락 끝에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바닥 아래에서 규칙적인 심장 박동 같은 진동이 전해지고 있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낯선 리듬. 그 진동은 로비 깊숙한 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커졌다. 도영이 로비 끝 연구소 출입문의 유리문 앞까지 갔을 때였다. 문 너머로 아주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처음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흔들린 방향이 이상했다. 나뭇가지는 바람이 불어야 흔들린다. 그날은 바람 한 점 없었다. 그 그림자가 스치듯 움직일 때 문 표면에 물결 같은 파문이 번졌다. 정말 바다 표면을 건드린 것처럼. 문은 두꺼운 강화유리였지만 그 파문은 유리의 물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형태였다. 파문이 번진 자리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다. 아래. 도영은 몸이 굳었다. 그 소리는 문 너머에서 난 것이 아니었다. 유리문 사이에서 났다. 유리 한 장의 중심,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틈에서 그때 갑자기 연구소 측면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 천천히 낮고 물에 잠긴 사람의 발걸음처럼 묵직한 소리. 그러나 도영은 알았다. 그건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진동이 먼저 울리고 그 뒤에 소리가 났다. 사람이라면 소리가 먼저 나고 진동이 뒤따른다. 그건 순서가 완전히 반대였다. 마치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먼저 물결이 움직이는 것처럼.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뭔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실루엣은 사람과 비슷했다. 하지만 어깨가 너무 낮았고 몸의 중심이 물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도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실루엣이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얼굴이 빛에 닿는 순간 도영은 숨을 삼켰다. 거기에는 눈, 코, 입, 어떤 형태도 없었다. 그저 물결이 깨지며 생긴 틈 같은 구멍 하나만 얼굴 중앙에 크게 뚫려 있었다.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 공기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다. 마치 어떤 소리를 내기 직전의 떨림처럼.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울음이 지금 이 복도에서 터질 것처럼. 도영은 온몸이 굳은 채 움직일 수도 숨을 들이마실 수도 없었다. 그때 복도 스피커가 갑자기 치지직하고 켜졌다. 전원이 꺼져 있었음에도 소리가 흘렀다. 낮고 깊고 멀리서 밀려오는 어떤 울음. 그 울음이 길어지자 실루엣의 몸이 조금씩 찢어지듯 흔들렸다. 바다 아래에서 빛을 처음 본 어떤 생명체처럼 격렬하며 떨렸다.
그리고 그 울음 끝에서 스피커에서 속삭임이 이어졌다. 너는 이 소리 이미 들었지. 그 순간 실루엣 뒤쪽 바닥이 검게 꺼지며 흔들렸다. 마치 바닥 아래 물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처럼. 도영은 직감했다. 이건 전조다.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 이건 비명이 올라오기 전 딱 한 번만 울리는 숨들이 마시는 소리일 뿐이라는 걸. 도영은 연구소 밖으로 뛰쳐나오며 차에 올라탔다. 그러나 시동을 걸기 전부터 차창이 딱 하고 울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울림은 바람도 충격도 아닌 물속에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와 똑같았다. 차창 표면에 물기 하나 없이 얇게 아주 얇게 파문이 번졌다. 도영은 시동을 걸었다. 그러자 파문이 그의 얼굴 높이까지 타고 올라왔다. 유리 전체가 마치 바다 표면처럼 흔들렸다. 그 순간 운전석 바로 옆 빈좌석에서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도영은 연구소를 떠났지만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도심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길가 상점의 간판 불빛조차 파도처럼 흔들렸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처럼 도시의 모든 빛이 미세하게 물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신호 대기 중 옆 차선의 차량 아래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스쳐 지나갔다. 사람 그림자? 아니다. 그건 사람보다 낮았고 훨씬 길었다. 그 실루엣이 지나가는 순간 옆 차의 타이어가 물에 잠긴 듯 획 꺼졌다. 그러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도영은 그걸 똑똑히 봤다. 도시에 물이 찬 게 아니라 바닥 아래가 숨을 들이마신 것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손잡이는 서늘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젖은 게 물이 아니었다. 손바닥에 닿은 감촉은 기압이 한순간 빨려 들어가는 듯한 빈 공간의 느낌. 문을 열자 거실의 공기가 말도 안 되게 차가웠다. 마치 집 전체가 깊은 수조에 넣어진 것처럼.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인 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전기난로 위에 생긴 길게 늘어진 물방울 하나였다. 그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 천천히 올라가더니 천장에서 사라졌다. 도영은 그 방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래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 방금 거기 서 있다가 내려간 것처럼 따뜻했다. 그날 밤 도영은 압박감에 잠들지 못했다. 새벽 1시를 넘어갈 무렵 집 안전체에 이상한 기포 터지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툭툭, 퍽. 물속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 혹은 바닥 아래 무언가가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소리. 도영은 용기를 내어 거실 불을 켰다. 불이 켜지는 순간 바닥 어디에도 물은 없었지만 거실 전체에 수조 안처럼 흔들리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들은 등불에 비친 것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닥 아래에서 먼저 흔들렸다. 그 순간 주방에서 덜컥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도영이 숨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자 싱크대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손톱보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닥 위로 기어나왔다. 물방울은 중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도영 쪽으로 다가왔다.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오는 인간 같았다. 그러다 거실 중앙에서 멈췄다. 직선으로 섰다. 마치 누군가 그 위치에서 도영을 바라보는 듯 했다. 그리고 물방울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꺼졌다. 쑥. 숨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도영의 귀가 아니라 바닥 아래에서 울렸다. 바닥이 단단한 나무판인데도 틈 사이에서 물속의 울음처럼 낮은 울림이 터져 나왔다. 도영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물방울을 바라봤다. 그때 물방울은 서서히 모양이 커지며 사람의 눈동자 크기만 해졌다. 거울처럼 반사된 표면 속 도영은 자신의 얼굴을 봤다. 하지만 자신 뒤에 또 다른 얼굴 같은 형체가 물결 속에서 일렁이며 따라와 있었다. 도영은 비명을 삼켰다. 그러나 소리를 내기 전에 집 안 전체가 턱하고 울렸다. 소리가 멈췄다. 기포도 멈췄다. 물방울도 멈췄다. 정적.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 아래에서 비명 같은 파동이 올라왔다. 처음엔 낮았다. 그러나 몇 초 뒤 도영이 듣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가 진동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 비명은 사람이 지르는 비명이 아니었다.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들의 잔향이었다. 그리고 그 잔향 뒤에는 누군가 따라하는 비명이 겹쳐졌다. 그 소리가 겹칠 때마다 바닥의 나무판 사이가 물결처럼 들썩거렸다. 도영은 뒤로 몸을 빼며 문틈까지 도망쳤다. 그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서 바닥이 툭 하고 꺼졌다. 도영은 얼어붙은 채 바라봤다. 꺼진 바닥 아래는 검지 않았다.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 아래는 말 그대로 심해였다. 물은 없었다. 대신 빛도 소리도 닿지 않는 끝이 없는 어둠만 존재했다. 그 어둠이 천천히 마치 숨을 들이마시는 생명체처럼 방 안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파문처럼 흔들렸다. 도영은 그때 깨달았다. 그건 파문이 아니었다. 얼굴 없는 실루엣들의 손이었다. 수십 개의 손이 바닥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며 도영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뻗고 있었다. 그 손들이 바닥 표면에 닿는 순간 도영의 집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진동과 함께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다. 들었지? 너도 이제 들었지? 그리고 어둠이 문틈까지 밀려왔다. 어둠이 문틈까지 밀려오는 순간 도영은 본능적으로 문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긴 것도 아니고 걸린 것도 아니고 문 뒤에서 물 같은 힘이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무 문이 아니라 바닷물 속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려 할 때 느껴지는 묵직하고 젖은 저항. 도영은 양손으로 문고리를 꽉 잡고 필사적으로 밀어냈다. 그러자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그 틈으로 공기가 마치 수조 바깥 공기처럼 터져나오며 밀려왔다. 그 순간 도영의 발목을 차갑고 젖은 손 하나가 스쳤다. 그건 손이 아니었다. 손 모양의 물결이었다. 바닥 아래 어둠이 만든 파형이 손처럼 길게 뻗어나온 것이었다. 도영은 절박하게 문을 밀어 문틈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나 복도도 안전하진 않았다. 집 밖 복도는 평소와 똑같은 형광등 아래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조명빛 아래 바닥이 물거품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바닥이 아니라 빛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그 흔들림 사이로 아주 얇은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도영은 그 그림자를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벽에 붙지 않았다. 바닥에도 닿지 않았다. 그림자는 빛 사이에서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빛과 어둠 사이의 틈에서 떨어지지 않은 무언가처럼 그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복도 전체의 전등이
깜빡이며 푸르게 변했다. 도영은 복도를 따라 계단으로 내려가려 했다. 그러나 계단 아래에서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울렸다. 아, 비명이었다. 하지만 사람이 내는 비음이 아니었다. 층계참 아래 텅 빈 공간이 물이 끓듯 울리는 비명. 절대 목이 있는 생명체가 낼 수 없는 소리. 계단 아래 어둠에서 파문이 올라왔다. 계단 아래쪽 난간이 물속에 들어간 금속처럼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그러나 그 실루엣의 몸 안쪽이 비어 있었다. 속이 텅 빈 형태. 속이 비어 있는데 울고 있었다. 그 실루엣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았다. 대신 발이 닿기 전에 먼저 소리가 났다. 철컥, 철컥. 발걸음 뒤에 울려야 하는 금속 계단의 울림이 발이 닿기도 전에 먼저 울렸다. 계단 전체가 실루엣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울리는 것처럼 그 실루엣은 목과 어깨 사이가 심해의 수압처럼 찌그러져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오자 실루엣의 몸 내부에서 무언가 둥글게 흔들렸다. 유체가 아닌 텅 빈 공간이 흔들리는 소리. 그 텅 빈 공간에서 아이 울음과 비명을 합친 듯한 기괴한 파형이 새어나왔다. 아래에서 먼저 도영의 다리가 굳었다. 실루엣이 마지막 계단에 올라섰을 때 복도 전체 조명이 한순간 꺼졌다. 그리고 완전한 암흑 속에서 도영은 단 하나의 소리만 들었다. 물속에서 크게 숨 들이마시는 소리. 그 소리는 도영의 바로 앞에서 나지 않았다. 복도 전체에서 동시에 울렸다. 천장, 벽, 바닥, 문틈. 모든 틈에서 한꺼번에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숨소리가 멈추는 순간 조명이 번쩍 켜졌다. 실루엣은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도영 앞 바닥에는 긴 물자국 두 줄이 남아 있었다. 사람 발자국도 아니고 동물 발자국도 아닌 길고 둥근 선 두 줄. 마치 뭔가 거대한 것이 바닥 아래에서 먼저 지나간 흔적처럼. 도영은 그 순간 깨달았다. 집도 연구소도 도시는 물론 지금 자신이 밟고 있는 이 바닥조차 더 이상 지상이 아니었다. 이미 어딘가 아래에 닿아 있었다. 심해가 올라온 게 아니라 지상이 내려간 것이었다. 도영은 복도를 따라 비틀거리듯 걸어갔다. 발을 뗄 때마다 바닥이 얇은 얼음처럼 툭 하고 깨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바닥은 깨지지 않았다. 대신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가 밀려 올라오는 느낌만 점점 더 강해졌다. 바닥 틈 사이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계속 이어졌다. 고래의 울음처럼 길고 낮고 그러나 사람 울음의 구조를 따라 하는 듯한 진동. 복도 끝 창가에 섰을 때 도영은 그 소리의 진짜 근원을 보았다. 창문 아래 아무것도 없는 공기 속에서 물결이 하나 피어났다. 공기 중에선 일어날 수 없는 현상. 그러나 그 물결은 분명히 존재했다. 물결은 천천히 내려갔다. 공기를 흔들며 아래로. 그러자 바닥이 쿵 하고 울렸다. 아래에서는 지금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도영이 뒤로 물러서자 계단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슥, 슥. 실루엣이 걷는 소리가 아니었다. 더 크고 더 길고 더 낮은 뭔가 바닥을 끌고 지나가는 소리. 도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그것이 올라왔다. 이번엔 실루엣도 아니었다.
그건 사람의 형체도 동물의 형체도 아닌 길고 얇은 그림자였다. 그림자는 계단 모서리를 스칠 때마다 계단 금속이 쿵쿵 울렸다. 마치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의 소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그 그림자는 사람의 상반신만큼의 높이였지만 길이는 도형의 시야 끝까지 이어졌다. 그 길이는 마치 어둠 자체가 물고기를 삼켜 늘어난 형태 같았다. 그 그림자가 계단 절반쯤 올라왔을 때 복도 전체가 흔들렸다. 한 연구원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심해의 압력 같은 떨림. 도영은 숨을 삼켰다. 그 떨림은 거대한 무언가가 아래에서 몸을 뒤트는 소리였다. 그림자가 복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바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정말로 내려간 게 아니었다. 그러나 감각이 그렇게 느껴졌다. 마치 지상 전체가 한순간 침몰한 것처럼. 도영이 균형을 잡으려는 순간 창문에서 갑자기 한 줄의 물줄기가 내려왔다. 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형태는 물줄기였다. 길게 늘어진 한 줄기. 공기 중에서 흐르는 물처럼 움직이며 천천히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물줄기가 바닥에 닿기 직전 멈췄다. 그리고 도영의 귀에 속삭임이 닿았다. 너희는 우리를 모르지. 그 목소리는 사람 말투가 아니었다. 사람을 흉내내는 진동의 조합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울린 것은 수백 개의 목소리를 합친 듯한 비명. 비명은 길지 않았다. 그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척에 가까웠다. 도영은 무작정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그림자가 있던 계단은 무서웠지만 위쪽에서 들리는 비명이 더 위험했다. 그러나 계단을 한 칸 내려갔을 때 발 아래에서 무언가 움찔하고 움직였다. 바닥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 살아있는 무언가가 도영의 발을 밀었다. 도영은 비틀거리며 난간을 잡았다. 그때 계단 아래 어둠에서 두 개의 거대한 눈이 떠올랐다. 빛을 머금지 않은 눈. 눈동자도 홍채도 없었다. 그저 검푸른 심연 속에 난 두 개의 공백. 그 눈은 도영을 보고 있지 않았다. 도영 위를 보고 있었다. 마치 어떤 존재가 지상 전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를 응시하듯. 그리고 그 눈 뒤에서 또 다른 눈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지름이 모두 달랐다. 크기는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모두 위쪽을 보고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 올라온 그 거대한 존재들이 왜 위를 보는지 도영은 단번에 이해했다. 그들은 지상 위에 있는 더 큰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도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해의 괴물들이 지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존재. 그게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파트 전체가 흔들렸다. 한 번, 두 번, 바닥 아래에서 거대한 비명 파동이 올라왔다. 아, 비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계단, 철제 난간, 벽, 창문, 공기. 모든 것이 동시에 울렸다. 도영의 패까지 울렸다. 그리고 그 울림이 끝난 뒤 단 하나의 속삭임이 들렸다. 우리는 올라오려는 게 아니야. 잠시 후 또 한 줄. 너희가 내려왔어. 도영은 계단에서 몸을 떨며 물러났다. 아래에서 떠올랐던 거대한 눈들은 아직도 위를 보고 있었다. 지상에 있는 무언가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듯. 도영은 이해할 수 없었다. 심해보다 더 깊은 공포를 이 위에서 본다는 건 도대체 무슨. 그때 그 눈들 사이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심해 생물이라면 있어야 할
지느러미도 비늘도 촉수도 없이 오직 형체 없는 덩어리만이 물결처럼 흔들리며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는 길마다 공기가 찢어질 듯 떨렸다. 그 진동은 심해 특유의 초저주파와 거의 같았다. 그러나 훨씬 더 인간의 폐를 짓누르는 형태였다. 도영은 숨을 쉬기 힘들어 난간을 붙잡았다. 폐 안의 공기가 바닥으로 꺼져 내리는 듯 했다. 다시 아래를 보자 거대한 눈들이 모두 도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눈들이 올라오려는 그 순간 아파트 건물 전체가 쿵 하고 울렸다. 바닥 진동은 이전에 느꼈던 그것과 달랐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아니었다. 지상 위쪽에서 내려오는 압력이었다. 고층 아파트가 심해의 수압을 그대로 받은 것처럼 벽이 우우 울기 시작했다. 전등이 파도처럼 흔들렸고 현관문 틈새가 서서히 들썩였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서 떠올랐던 그 거대한 눈들조차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었다. 도영은 그들의 공포를 느꼈다. 어둠 속 거대한 존재들마저 지상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쿵, 쿵, 쿵. 사람 발걸음이 아니었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기 전에 먼저 울림이 움직이는 소리. 음파가 먼저 내려온 뒤 충격이 나중에 도달했다. 도영은 이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위에 있는 무언가가 이 건물 위층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다. 도영은 계단에서 얼어붙은 채 발소리만 들었다. 쿵, 쿵, 쿵. 각 걸음마다 바닥의 나무판이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왔다. 금속 난간도 함께 떨렸다. 그러나 부러지지 않았다. 마치 난간과 바닥이 그 존재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 내부 구조를 순간적으로 재배열하는 듯 도영의 뒷목이 서늘해졌다. 그건 단순히 무겁다는 계산이 아니었다. 중력이 그 존재 주변에서 뒤틀리고 있다. 발소리는 계단참을 내려왔다. 그리고 멈추었다. 정확히 도영의 바로 위에서. 도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러나 보지 않아도 느껴졌다. 지금 바로 머리 위 천장 너머 단 30cm 위 공간에 그것이 서 있었다. 그 순간 계단 아래 심연 속 눈들이 모두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속삭임이 바닥 아래 그리고 위쪽 천장에서 동시에 들렸다. 비명을 따라하는 건 우리 아니야. 그 속삭임이 끝나는 순간 천장에서 한 줄의 검은 금이 생겼다. 균열 같았지만 갈라지는 소리가 없었다. 대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 그 금 안쪽은 아무것도 없었다. 빛이 닿지 않는 절대 공간. 그러나 그 안쪽에서 길고 얇은 파문이 천천히 흔들렸다. 도영이 숨을 삼킨 순간 그 파문 안에서 얼굴이 떠올랐다. 형체 없는 얼굴.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그저 울음의 형상을 본뜬 어둠의 표면. 그 얼굴이 도영을 보지도 않았는데 도영의 숨이 멎었다. 폐가 바닥 아래로 빨려 들어가듯 텅 비어버렸다. 그리고 그 얼굴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천장 전체가 울렸다. 아. 비명은 도영 쪽에서 울린 것이 아니었다. 도영 안쪽에서 터진 것이었다. 심해의 울음이 도영의 폐를 통해 지상으로 터져나온 것처럼 천장 위 존재는 어떤 발성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영의 폐가 대신 울었다. 비명 파동이 사라지자
천장 균열이 천천히 닫혔다. 그러나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아주 작은 틈이 남아 있었다. 그 틈 안쪽에서 작게, 너무 작게 따라하는 울음이 들렸다. 아, 아, 아. 도영은 경악했다. 아래 심연에서 올라온 존재들은 그 울음을 따라한 게 아니었다. 위층 존재가 도영의 폐를 울려 만든 소리를 지하가 따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아래로 내려가자 계단 아래 눈들이 도영을 향해 다시 천천히 떠올랐다. 지상에서 내려온 공포가 이제 심해를 자극하고 있었다. 도영은 더 이상 위도 아래도 보지 않았다. 바닥도 천장도 벽도 모두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몸으로 먼저 느꼈기 때문이었다. 단 하나의 공기층도 자신을 숨겨주는 곳이 없었다.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 지하층으로 향했다.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오던 그 발걸음보다 아래에서 올라오던 그림자가 조금 더 느려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점 물처럼 무거워졌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에 차가운 액체가 들어오는 것처럼 얇게, 아주 얇게 압박이 밀려왔다. 도영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그러자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걸 느꼈다. 물? 아니었다. 그건 심해압에 눌린 공기의 이슬이었다. 심해의 공포는 물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먼저 찢어지는 것이었다. 지하 1층에 도착했을 때 도영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복도 전체가 마치 수조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조명이 고정돼 있음에도 빛 자체가 좌우로 파도가 치듯 요동쳤다. 문제는 그 흔들림 속에서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공기만 흔들리고 빛만 흔들리고 바닥만 파문이 일었다. 그런데 그 파문은 마치 사람의 발자국처럼 일정한 폭을 가지고 복도 끝에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발은 없었다.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파문 자체가 걸어오고 있었다. 도영은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발이 바닥에 닿는 그 순간 바닥이 턱 하고 내려갔다. 그 느낌은 침몰이었다. 바닥이 깨지는 게 아니라 바닥 아래에 있는 거대한 물덩어리가 몸을 뒤트는 소리였다. 복도 끝에서 기이한 경련음이 들렸다. 아, 아. 그 소리는 도영이 들은 적 있었다. 연구소에서 처음 들었던 그 비명 음파, 그 파도의 형태, 그리고 그 뒤를 따라붙던 작은 모방음. 도영은 알았다. 이건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의 구조라는 것을. 울음의 뼈대, 소리를 내기 전에 진동, 공기를 흔드는 근육과 같은 파형. 그 파형이 지금 복도 한가운데서 서서히 몸을 세우고 있었다. 도영의 시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와 빛이 뒤틀리는 그림자가 그것의 형체를 대신 그려주고 있었다. 팔도 다리도 얼굴도 없고 오직 울음의 윤곽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복도에서 서 있었다. 그 존재는 도영을 보지도 않았는데 도영의 폐가 먼저 움츠러들었다. 그 순간 도영은 깨달았다. 이건 인간을 보러 온 게 아니구나. 울음의 윤곽이 심해의 파동처럼 길게 퍼져나가며 바닥을 스르르 밀어냈다. 마치 바닷물이 바닥 아래로 새로운 공간을 열어젖히는 느낌. 그리고 그 열림 속에서 도영은 또 하나의 울음 구조를 보았다. 위에서 내려오던 그것과 다르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울음은 더 크고 더 낮고 더 오래된 것 같았다. 둘은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형태가 같지 않았다. 파형이 서로를 경계하듯 약간씩 일그러져 있었다. 도영은 그제야 눈물이 터졌다. 여기서 극한의 공포는 괴물이 아니라 두 개의 서로 다른 비명 구조가 지상 한가운데서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다 아래에서 올라오던 울음, 지상 위에서 내려오던 울음, 둘 사이에 인간만 끼어 있었다. 도영은 몸을 웅크렸다.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울음 구조가 폐와 피부를 통해 그의 몸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때 위층에서 내려오던 파형이 도영의 머리 위 천장 가까이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던 파형도 도영의 발밑 바로 아래에서 멈췄다. 도영은 두 울음 사이에 정확히 끼어 있었다. 둘 사이의 중심점. 딱 한 번만 울릴 자리. 그 순간 둘 모두가 동시에 도영을 향해 아주 작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너는 어디에서 왔지? 지상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도영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들은 사람의 비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만들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바로 도영이었다. 도영은 두 개의 울음 사이에 갇힌 채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울음은 짧고 낮았고 아주 오래된 기계의 숨 같았다. 반대로 발밑에서 올라오는 울음은 길고 늦고 바다 깊은 곳에서만 들리는 압력 파동의 형태였다. 둘은 같지 않았다. 그러나 두 울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영을. 그 둘의 울음이 도영의 폐를 중심으로 울릴 때 그의 심장은 자기 박동이 아닌 바다의 박동에 맞춰 움직였다. 규칙적인 인간의 맥박이 아니라 지질이 흔들릴 때 일어나는 심연의 맥동. 그 떨림은 너무 커서 몸이 아니라 공간이 먼저 흔들렸다. 도영은 깨달았다. 이건 생물도 귀신도 아니다. 이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같은 지점을 찾고 있는 거다. 지상 위의 울음도 심해 아래의 울음도 모두 도영을 향해 있었다. 마치 도영의 몸 안쪽에서 어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울음의 압력이었다. 도영이 숨을 몰아쉬자 폐 안쪽이 스르륵 하고 흔들렸다. 흔들린 건 폐가 아니라 폐 주변의 공기였다. 공기가 뒤틀릴 때마다 머리 위의 울음과 발밑의 울음이 서로를 견제하듯 떨렸다. 마치 서로가 먼저 도영을 향해 울음을 쏟아내려는 듯 누가 먼저 울어야 하는지 순서를 다투는 두 개의 깊이. 도영은 이 소리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 지나가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자기 몸을 터널처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 순간 폐가 쫙 하고 찢어질 듯한 압력의 휘청였다. 그러나 찢어지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잠시 멈췄다. 도영은 숨을 들이마시지 않았는데 폐가 스스로 숨을 빨아들였다. 그건 생명이 아니라 심연이 도영의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복도 양쪽 벽이 물속처럼 들썩이며 보다 깊은 공명음을 내기 시작했다. 아, 아, 아. 이 울음은 도영이 들은 적 없는 종류였다. 심해의 압력도 지상의 정체도 아닌 두 개의 깊이가 섞일 때만 나오는 새로운 울음이었다. 복도 전체가 그 울음의 무게에 못 이겨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정말로 내려간 건 아니었다. 그러나 시야의 모든 선이 바닥으로 당겨지는 듯 했다. 도영은 귓속이 울리고 눈이 흔들리고
몸의 균형을 잃었다. 그때 머리 위 천장에 작은 균열이 또 하나 생겼다. 아주 작은 틈. 그러나 그 틈 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텅 비어있는 검은 틈. 그 안쪽에서는 형체 대신 깊이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도영은 이해했다. 저건 공간이 아니라 심연의 입구다. 위 심연, 아래 심연. 둘은 다르지만 지금 같은 울음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세계가 겹치는 소리. 바닥도 흔들렸다. 발밑의 깊은 틈에서도 거대한 파형이 올라왔다. 천장과 바닥. 둘은 서로를 향해 도영의 몸을 중심점 삼아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만약 두 울음이 한 지점에서 겹치면 세상은 그 자리에서 한번 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도영이었다. 도영은 본능적으로 외쳤다. 아무 말이나 좋았다. 소리라도 내야 자신이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에 걸린 건 울음이 아니라 두 세계의 압력이었다. 도영의 패는 이제 그들의 것이었다. 천장에서 내려오던 울음이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울음이 도영의 이름을 발성하기 시작했다. 아니, 발성이 아니라 이름의 형태를 모방하는 파형이었다. 도영. 도영은 공포에 몸이 굳었다. 울음의 언어는 사람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이 떨릴 때 만들어지는 파형을 직접 훔쳐와 음성처럼 만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발성 장기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마지막 공포였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는 아래에서도 똑같은 파형이 따라 붙었다. 위의 심연이 부르고 아래의 심연이 따라했다. 도영. 둘의 울음이 겹치기 직전이었다. 도영은 울음의 압력에 짓눌린 채 복도 중앙에서 무너질 듯 서 있었다. 머리 위 천장의 틈은 이미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아래 바닥의 틈도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았다. 둘 다 도영을 중심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천장의 틈에서는 아직도 빛이 사라지고 있었고 바닥의 틈에서는 아직도 어둠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둘은 이제 서로를 향해 울지 않았다. 서로를 향해 소리를 쏟아내던 그 파형은 어느 순간부터 도영 쪽으로만 울리고 있었다. 공기 전체가 도영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몸의 깊이를 확인하는 듯한 울림. 도영은 숨을 참아봤다. 그러나 숨을 참는 순간 숨이 멈춘 것이 아니라 숨이 바닥 아래로 떨어져 내려갔다. 폐는 움직이지 않았고 가슴도 들썩이지 않았는데 숨만 빠져나가는 현상. 그 숨은 도영의 발밑 틈을 스치며 아래로 내려가 그 어둠과 섞여 울렸다. 그 울림이 천장 틈으로 되돌아왔다. 도영의 숨이 두 세계의 울음속을 왕복하고 있었다. 도영은 깨달았다. 이제 이 울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복도 끝에서 불빛이 푸르게 흔들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셋째 깜빡임이 끝나자 그 불빛 아래에 어떤 형태가 서 있었다. 사람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빛도 아니었다. 그저 빛의 흔들림이 사람의 형태처럼 보일 만큼 공기가 뒤틀린 하나의 자리. 그 자리가 도영을 보았다. 실제로 본 것은 아니다. 빛이 없고 눈이 없고 얼굴이 없으니까. 그러나 압력의 방향이
도영 쪽으로 고정되었다. 그 방향만으로도 도영은 숨이 막혔다. 목이 막힌 것이 아니라 목 주변 공기가 조용히 비어버린 것처럼 공기가 빠져나간 자리는 바로 위와 아래의 틈들이 노리고 있던 구멍이었다. 그 구멍은 도영의 몸 안에 생긴 첫 갈라짐이었다. 도영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자 바닥 아래의 울음이 그 움직임을 따라왔다. 바닥 깊은 곳에서 울리는 수만 개의 작은 파문들이 도영의 발 움직임과 같은 타이밍으로 흔들렸다. 그건 모방이 아니었다. 학습도 아니었다. 이제 아래는 도영의 움직임을 먼저 알고 있다는 방식의 울림이었다. 마치 심연이 도영의 몸 안을 먼저 지나가 보고 그 움직임을 예측하는 듯한 감각. 도영이 멈추자 바닥도 멈췄다. 그러나 잠시 후 도영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바닥이 먼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발걸음이었다. 도영의 것이 아닌 도영 대신 걷고 있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발밑에서 먼저 울리고 복도 끝쪽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도영은 그 순간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위에 틈이 열렸다. 아까보다 작았지만 더 깊게 보였다. 깊다는 말조차 틀렸다. 그건 공간이 아니라 압력의 방향만 남아있는 칠흑이었다. 그 틈에 파도가 일었다. 물도 없는데 천장에서 물결이 흔들렸다. 그 물결이 도영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촉감도 없고 무게도 없었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어떤 존재의 손길 같은 압력. 도영의 어깨뼈에서 작은 딱 소리가 났다. 관절이 아니라 조명 아래 공기가 들어올려 버린 소리. 천장 틈이 더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틈 안에서 한 줄의 울음이 내려왔다. 너는 어디로 돌아갈까? 위로? 아래로? 그 질문을 던진 뒤 천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대답은 도영이 고르지 않았다. 대신 바닥이 먼저 선택해버렸다. 도영의 발밑 나무판이 아주 오래된 책장이 열리듯 스윽 하고 갈라졌다. 소리도 거의 없었다. 울음의 압력에 의한 틈이라 충격이 아니라 진동이 만든 균열이었다. 틈 아래로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둠이 조용히 도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어둠은 위의 심연과 다르게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고무 재질의 물처럼. 그 진동 속에서 아주 작은 공기방울이 떠올랐다. 사람의 숨처럼. 도영은 그것을 보고 비로소 깨달았다. 이 어둠은 나의 울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작은 공기방울이 도영의 이름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영. 위에서는 천장이, 아래에서는 바닥이, 둘 다 도영의 울음을 서로 먼저 가져가려 조용히 틈을 벌리고 있었다. 도영은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다. 그 선택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만 느껴질 뿐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심해보다 깊은 곳에서 울린 하나의 비명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 파문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